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이계성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계성입니다. 이계성 교장 선생님은 1965년에 충남 청량에 있는 동영중학교의 국어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4년에 서울 양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40년간 교직에만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정년 퇴직 이후에는 천주교 내의 종북 좌파 신부들, 그리고 정교조 그분들하고 많은 투쟁을 해오신 분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 그래서 2012년도에 대한민국 수호 천주 교인 모임, 이게 약칭 대수천이라고 합니다. 이 대수천의 공동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이 정교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을 결성하셔가지고 정교조와 계속 투쟁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그 공동대표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계성 교장 선생님 모신 이유는, 사실 이계성 교장 선생님이 태극기 집회,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극기 집회, 그 최초의 그 뭐랄까요, 창시자라 할까요? 그 태극기 집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 시작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리고 이번 6.13 선거에서 참 이 보수 우파 진영이 아주 크게 참패를 했습니다. 이런 판국에 태극기 집회가 과연,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극기 집회가 과연 동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쭙고 싶고, 또 이계성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문재인 정권 어떤 뭐 망국적인 그런 경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아이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일 먼저 그 태극기 집회 말입니다. 저도 뭐 태극기 집회 여러 번 나갔지만은 진짜 어떤 분들이 주도를 해가 언제부터 이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원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때가 아마 2016년 그 10월 무렵 아닙니까? 예, 저희 최순실 사건이 막 터져나올 무렵 아닙니까?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2004년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고 그 뒤에 전교조하고 싸우느라고 거의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살고 정말 1인 시위 창시자라고 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 이제 9월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참 이제 박 대통령 그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에서 774억 횡령 홍보하고 WPC 문제하고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위기에 몰렸는데, 마침 그 지금 그것도 2016년 아마 10월경 될 겁니다. 더 자유일보를 창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젊은 아주 엘리트 젊은 언론인들이 모여서 아침 조찬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이제 거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럼 그 젊은 그 언론인 출신들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대로 따지면은 40대, 40대, 50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갖다 언론에 참말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매일 아침 모이는데, 저는 이제 거리에서 투쟁한 것 때문에 나이가 들었지만 초청을 해줘서 같이 매일 했으니까 한 3, 4주를 한 것 같아요. 3, 4주를 같이 하면서 네가 확실히 아는 게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횡령이 있다고는
미르재단하고 스포츠재단에 지금 뇌물입니다. 뇌물이라고 받았다는 774억이 예. 그대로 통장에 보관돼 있다. 그 중에서 일부만 그 건물 세를 얻는데 예, 전세 얻는데 사무 전세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 그 언론의 발표에 거짓말이다. 그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테이블 PC 그것도 바로 손석희가 조작한 거다. 태블릿 PC.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은 설명을 걸 내가 가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 지금 촛불 시위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11월 3일 날 내가 이제 촛불 시위였는데 뭐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이제 헌법을 준수하자.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 헌법을 안 지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촛불을 들고 나갔더니 막 경찰들이 나를 말리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은 어떻게 오려고 나왔느냐.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 내가 정상적인 헌법을 준수하자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고 촛불 시위가 나한테 대항할 일이 되느냐. 그리고 했더니 막 경찰들이 나를 몇 겹으로 에워쌌는데도 물병 던지고 욕하고 뭘 던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이로 내가 들고 서 있는 피켓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이거 큰일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죄가 없는데 그러냐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끝나고 6일 날인가 5일 날 그 시민단체. 그러면 제가 그 당시 그 시점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한 게 2016년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이고 그리고 이제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소위 이제 미르재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장을 낸 게 2016년 10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 날 고발장을 내고 딱 한 달 후 10월 29일부터 소위 이른바 촛불이라는 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10월 29일부터 모이니까 아마 그 무렵에 그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9월 29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이제 이 기자단은 아니고 저간 언론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했고 내가 11월 달에 저 촛불 씨가 어떤가 이제 피켓 들고 나가봤고 제 6일 날인가 그 보도단체 대표 한 28명인가 모여가지고 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 시민단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의견을 나누는데 내가 가서 이 피켓 들고 서 있어 보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3분의 1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돼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걱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나가서 촛불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태극기 집회가 열린 게 2016년 11월 9일 목요일 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그때 토요일 아니고 목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하자고 그랬는데 전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가면 쟤들한테 당하기만 하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5개 단체 대표님들이 이거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경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주축이 돼서 사람을 뭐로 해야 되는 모을 방법이 없어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이종윤 목사라고 아주 애국 목사님이 계신데 500만 원을 대주시고 거기 같이 참여한다는 이제 대표들이 100만 원씩 내서 이제 900만 원 가지고 조선일보 광고를 내고 첫 번 11월 9일 날 목요일 날 2시에 서울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럼 뭐 오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2시부터 모였는데 저희가 한 500명만 왔으면 아주 좋겠다 그랬는데 1000명 가까이 왔어요. 1000명 가까이 왔는데 오후에 3시부터 부들부들 비가 오는데 겨울비니까 차갑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안 뜨고 우리 강연을 들었는데 저는 그때 가서 지가 한 게 미르재단하고 스포츠재단에 774건 돈이 그대로 있다. 이뿐이 있다는 거짓말이다. 태블릿 PC는 바로 손석희하고 JTBC가 조작해낸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전하시고 다음 주에는 한 명씩 더 모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서경석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광고를 냈는데 다음번도 한번 광고를 내야 알릴 텐데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돈을 내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통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이 빈 통을 하나 두니까 비가 오는데 줄로 한 20m 줄 서가지고 돈을 내고 간 거예요.
그게 태극기 집회 보고 모금의 첫 번째 시작. 시작입니다. 그때는 그냥 광고비, 그렇지, 광고비죠. 알리는 광고비가 없다. 예, 광고비죠. 그걸 좀 내달라. 예. 그래서 이제 평균 이제 한 570만 원인가 제가 주는 걸 처음에 처음에 들은 걸 알고 있습니다. 570만 근데 그거 갖고 좀 못해서 광고를 했더니 그 다음번에 2,000명이 왔어요. 예. 2,000명이 와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내고 하니까 이제 광고비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이 일을 주도했던 그 젊은 40대 그 언론인들 그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데 더 자유일보라는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다. 만들었습니다. 그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럼 더 자유일보에 들어가면은 또 이런 자세한 흐름들을 그렇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목요일 날 서울역에서 모이는 이 태극기 집회가 힘을 가지니까 결국 박사모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11월 말에 박사모가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분리되니까 안 돼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 10일 날인가 둘째 주부터 토요일 날 이 덕수궁 앞 대안문에서 같이 이제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쭉 왔는데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어쨌거나 6월 13일 선거에서 참 이 애국 우파가 상당히 뭐 참배했습니다. 참배 물론 이유는 우리는 다른 데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그 집회 태극기 집회 많은 분들이 와 주실까 그런 걱정도 들고 말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번에 그 선거에서는 뭐 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이 바로 자기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바로 야당을 탄핵한 거기 때문에 그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고 바로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주 토요일 6.25를 맞이한 그 토요일이 아니겠습니까? 23일이 25일이 6일인데 23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계성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난 16일 토요일 그때 그 태극기 집회에서 이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신 겁니다. 많은 그 태극기 국민들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인 경제 정책 해가지고 그 사례들을 쭉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 그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망국적인 경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일자리 만들기. 그래가지고 지금 지가 통계자 나온 걸 전부 합해 보니까 51조가 들어갔습니다. 51조가 들어갔는데 51조면은 연봉이 2,500만 원 받는 그 노동 근로자들 170만 명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하고 또 공공기업체 이쪽에서 8만 6천 명밖에 못 썼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다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탈원전 해가지고 거의 10만 명 가까이 실직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것도 뭐 엄청난 통계가 각자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KID 거기서 발표한 걸로 KDI 발표한 걸 보면은 금년에 8만 명, 내년에 9만 명. 이것이 만일 만 원으로 지금 7,530원인데 최저임금이 16.5% 인상해가지고 이것이 만 원으로 올릴 경우는 32만 명 실직자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KDI 보고서. 거기다 이제 또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가 인상되니까 법인세를 삼성 같은 데는 10조 단위로 내게 되니까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대기업도 일자리라도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6개월간 보류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처벌만 보류한 건데 전 그 68시간 노동 시간을 62시간으로 52시간을 줄이니까 여기에서 우선 이 버스는 이게 바로 이제 8시간 노동이다 과외로 3-4시간은 다 헌답니다. 이제
버스 업계에서 아주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 본 것만 갖고 못 사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300만 원 보수를 받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평균 70만 원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봉급이 70만 원이 줄은 겁니다. 이런 정책을 쓰니까 이런 정책을 쓰면은 바로 일자리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장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방금 말씀도 쭉 하셨지만은 보니까 거의 신문 사설들 많이 인용하시고 이런 경제 지표들 인용하시는데 그 사설 같은 거 보면은 왜 국민을 섣부른 실험 대상으로 삼는가 그런 사설들. 국민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최강성 노조 민주노총에 가입한 대우조선 노조 그리고 소위 좌파 정권이 몰고 온 경제 위기를 모르고 사는 한국 국민들 건강보험이란 건 참 대한민국에 아주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치료 받는 그 아주 좋은 제도인데 건강보험 올해 1조 2천억 적자 예상. 7년 연속 흑자권. 그러니까 7년간 흑자를 이룩했던 건강보험이 드디어 올해부터 적자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예고된 고용 참사, 김학은 정부가 만들고 키우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설들하고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대중연설을 하시더라도 그걸 근거로 쭉 설명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시는 겁니까? 수집이 아니고 저는 이제 아침에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요, 새벽. 일어나가지고 이제 5개 일간지를 다 보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여기다 메모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사설 제목.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뭐 더 자유일보라든가 그렇죠. 또 정규체 펜마이크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설 얘기들을 이제 읽고 중요한 것은 메모해 놓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이제 글로 정리해서 이제 매일 하나씩 제가 사설을 씁니다. 아니 새벽 3시 일어나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낮에는 또 아스팔트를 뛰다니셔야 되고 체력이 견디십니까? 그게 바로 삶이 생활화가 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했고 지금 18년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 보니까 이번 6.13 선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바로 자유한국당을 개장한 말 같아요.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좌익에게 정권을 빼앗기고도 반성은커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으로 분열되어 이전투구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이 터진 것이다. 그게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이다. 라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다 아는 거죠. 지금 강남 우파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등을 돌리냐는 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바로 좌익한테 그냥 넘겨주고 그러고 자기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정말 얼굴 낯뜨거워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그 자기 당을 창당한 그 당 대표는 박 대통령을 제명까지 하고 이런 이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거기 그러고 뭉치하고 잘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세 개 당으로 갈라져 가지고 저희끼리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면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반성은커녕 또 저희끼리 싸우는 모습. 그 참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6월 21일 날 목요일 날 오전에 그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이제 주관하는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 이제 조동근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포럼에 발제를 딱 하시면서 이야기가 아니 탄핵의 도화선이 된 게 태블릿 PC인데 태블릿 PC 진실에 대해가 밝혔어야 되는데 왜 안 밝혔느냐. 맞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미 2016년 10월 말 11월 초에 태블릿 PC가 이미 이건 조작된 거다. 그 젊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아셔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 탄핵의 진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근데 그걸 밝힐 수 있는 예.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앞으로 당을 끓여야 되고 당은 저건 쇄신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됩니다. 잘라낼 사람 잘라내야 된다. 그렇죠. 하더라도. 잘라내고 정말 엘리트 젊은 세대들로 지구당 위원장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도 보면은 소위 탈핵 찬성파가 있고 탈핵 반대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완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떤 한 지붕 밑에 같이 살 수 있을까? 잘라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김진태 의원, 심재철 의원, 전희경 의원 같이 정말 용기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당을 좀 바꿔라. 바꾸고 쫓아내면 쫓아내고 바로 정의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용기가 생긴다. 그 용기 가지고 바로 한번 당을 체질을 바꿔봐라. 내가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젊은 그 방금 거론하신 그런 국회의원들이 과연 앞장서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고난의 길 가겠습니다라고 할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6.13 이 선거에서 뭐 광역자치단체장 이 부분은 제가 별개로 하겠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별개로 하는데 어쨌거나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교육자 출신이시고 하니까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우파가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나는 이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 탄핵한 거에 대한 잘못도 있었지만 그 문정권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 지금 국민들한테 다 돈을 쏟아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다 올리고 의료보험, 국민보험 다 올렸습니다. 그거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속 줄줄이 세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료 인상에서부터 탈원전에서 전기료 인상, 또 의료보험 인상에서 의료보험 인상, 또 그 국민 그 연금 올려주고 연금 인상.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주니까 좋아서 찍는. 나라 곳간 열어주니까 지금 당장은 좋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닮아가는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교육감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전국 단위에 단일화라고 애를 썼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들어보죠. 서울은 단일화가 돼서 박선영 후보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어렵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 개입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문제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수 단체 이것은 시민 단체에서 추천을 했고 정말 박선영 의원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이제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앞에 내세워서 정말 이제 좋은 분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바로 어렵게 보수의 출마자들이 4명이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갔으면 분명히 박선영이 됩니다. 조희연하고 박승감 또 한 명 또 우파라고 조영달이라는 분이 우파라고 나왔는데 조영달은 어떤 분이냐면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바로 교육수석을 하면서 전교조를 아주 9만 명까지 늘리는데 아주 5만 명에서 9만 명까지 늘리는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그 사람 그럼 이 전교조입니까? 그렇죠. 전교조인데 그걸 우파가 몰랐습니까? 조영달의 정책을. 그러니까 속았죠. 속았단 말이에요. 속았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바로 두 사람이 합치면 52%예요. 그러니까 박선영 후보하고 조영달 후보 표 합치면은 52%고 조희연은 48%. 그 떨어진 거예요. 경기도 똑같습니다. 경기도도 바로 이제 이매규 의원으로 바로 확실하게 하나로 했는데 중간에 뭐 경기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만 더 하죠. 김현국 후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50% 가까이 억부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 바로 좌익 앞잡이를 한 거냐, 좌익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보수 떨어뜨리기 운동을 한 거냐, 지금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종교 문제를 조금 이제 접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수호 천주 교인 모임, 약칭 대수천 이걸 이끄는데 이 대수천을 거기 2012년 무렵에 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결성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만드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성당을 나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성당하면 신부님들이 이 성경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고 전부 좌익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마누라가 저 사람이 예, 이제 있으니까 뭐 신부님 보고 가느냐 이제 성당 보고 성당 보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소화기 사는 화가 났는데 2011년에 그 정진석 주경님이 하도 그 4대강 제주 해군 기지를 이 신부님들이 가서 반대하니까 절대 4대 이런 국책 사업에는 신부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정의구현 사된 신부 25분이 정의구현 사제된 신부 25명이 바로 정의적 주역 용태를 요구하는 제 아니, 광고도 내고 신부들이 아니 정진석 추기경 나가 지금 추기경이니까 그거 신부들이 추기경 신부가 나가라. 아니죠. 신부가 안 되죠. 그건 바로 교황 나가라 소리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 박홍경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신부님들이 추기경 나가라 그러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신자들이 나서 해결돼.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가 놔둬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면 그분들은 사타냐. 추기경 나가라는 건 신부가 아니야. 신자들이 나가서 몰아내. 아, 신자들이 나가서 몰아내라. 그래서 바로 지가 그때부터 퇴출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전국 그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퇴출운동을 벌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벌렸습니다. 이게 함세웅 신부가 있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 함세웅 신부가 뭐라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살해한 김재규는 민족의 은인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 바로 사형당한 날을 바로 추모를 줘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김재규 처형당한 날을 말입니까? 그날 미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1인 시위를, 그래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함세웅, 천주교 청구성당입니까? 청구성당. 함세웅 신부가 본당 자기가 신부로 있던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전교조 촉걸도 해왔지만 전교조 참교육이 거짓말했고 정의권 된 신부님들의 정의가 거짓말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이란 것을 신자들이 알고 지금은 속지를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지금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성당에 안 가신다는 거. 안 가시죠. 어느 정도냐면 576만 신자 중에서 80.5%인 465만 명이 성당에 안 나갑니다. 이 죄가 바로 내가 그래서 추기경이나 그 주교님들한테 당신들을 죄인이야. 옷 벗어야 돼. 어떻게 신자들이 이렇게 성당에서 내쫓고 신분으로서 그러냐. 나 뜨거워서. 지금 신부님들 아주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대국민 기만 사건의 흐름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함세웅이라는 신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함세웅이라는 이 사람이 방금 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김재규 의인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걸 자기 성당에다 붙여놓고 말입니다. 김재규 처형당한 날 그 추모 미사 올린다. 함세웅 같은 그런 신부들이 소위 쫙 커져나가면서 종북차가 버티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공적을 깎아내리고 음해하고 그 공작이 쫙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진 거. 저도 이제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하나 얘기를 하지.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내가 가서 1인 시위를 하니까 자매님이 나와서 함세웅은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내가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천주교 청구 성당 앞에서 이 사진이 이제 이계성 교장 선생님께서 항의 시위 단독 1인 항의 시위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이 나오면서 저 사람 얘기해봐 소용없다. 청교 성당이 700명 신자였는데 지금은 다 냉담하고 한 40-50명 저입회만 데리고 한다. 청구 성당이 그러니까 형제님도 여기 나와서 이거 해봐야 맹판 헛수고다. 가서 기도나 열심히 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드리자 둘이 이제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 신자분들이 한 700-800명이 나오신 분들이 지금은 거의 한 10분로 확 줄었다. 줄었거든요. 80.5%가 냉담하니까 그 교회가 아주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또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주교 그분 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희중 주교의 어떤 점이 특히 잘못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김희중 주교가 이제 주교가 현직 주교가 25분, 25분 계시고 주교가 25분. 예, 예. 퇴직 주교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주교회의라는 것은 바로 이 신부님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야, 예. 그러니까 예. 주교 쉽게 말하면 교육감이 이제 선생님 인사권 갖고 있듯이 예. 그러니까 주교 말이라면 신부들은 꼼짝을 그렇죠. 못합니다. 예. 인사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북한을 다녀왔어요. 예, 북한을 다녀오는데 북한 평양 네. 담당하는 주교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염수정 추기경이에요. 예. 그러면 염수정 추기경한테는 북한 갔다 옵니다. 당신 구역인데 내가 갔다 온다고 얘기도 않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무슨 짓 했느냐면 바로 사드 배치 포지마리에 반대한다. 네. 국사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받다. 예. 이런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사건, 대국민 기만 사건의 발단 중에 하나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 허위 폭로인데 예. 그 안민석 의원한테 허위 자료, 승마와 관련 허위 자료 준 사람이 또 박창일 신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박창일 신부 또 뭐 1년에 몇 번씩 평양 간다면서요? 평양이 몇 번이 아니라 평양 가서 거의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는 가서 거의 상조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지원으로 다녔고요. 또 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신부들 중에 정의권 사대는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하면 2001년에 103명이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이름의 신부들이 갔다 와서 2001년에 갔다 와서 그 칼기 폭풍 김현희는 가짜다. 국정으로 조작한 거다. 그다음에 2008년에는 96명이 갔다 와가지고 촛불 시위에 앞장서가지고 광우병 촛불 폭동에 앞장선 게 누구냐 하면은 정의권 사제단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2015년 10월 27일 날 또 정의원 사제단 신부 대표단이 16명 갔다 와가지고 바로 11월 14일 날 폭동을 일으켰죠. 그게 무슨 10월 14일이 무슨 폭동인지 아세요? 경찰들이 그때 이제 10월 14일 2016년 아니 15년 10월 14일 폭동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서울서 지금 저녁에 민노총하고 합해가지고 폭동 일어나고 경찰차 때려부시고 경찰들 민노총 주도 아래 그 폭동이 폭동 그 시위를 정의구현 사제단도 같이 했어요. 용산 참사 그것도 같이 했고요.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두 분은 그 신부님 두 분이 바로 경찰에 차 때려부시다가 잡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내가 누구야 정의원 사제단 대표 신부가 어디 충청북도 청주에서 근무를 해요. 김인국 신부라고. 그 신부는 나보고 늙은이 메탈 처먹었어. 군대 갔다 와서 이런 신부입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마귀죠. 어떻게 신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 교장선생님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 아닙니까? 어리죠. 아무리 아들 같은 사람이죠. 아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성당에를 가봤더니 가면 피켓이 그대로 그때까지 내가 11월 14일에 12월 첫 중가에 갔더니 가면이 그대로 있고. 무슨 가면이요? 이 차 때려 붙이는 그 가면. 신부들이 가면을 쓰고 차를 때려 부순 그 가면을 지금 그대로 기념품이냐 보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성당에 가서 제가 한 달간 시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장선생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이 모든 말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주교 이 정도만 제가 하고 말입니다. 다음에 자주 모시고 교장선생님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천주교 성당에서 직접 몸으로 겪으신 그런 것들을 이 젊은 사람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국민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